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규입니다. 오늘은 결혼 초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결혼하면 연애 때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연애 때는 보통 가족, 친구들보다는 그 사람만 보이고 애인하고 맛집 가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취미 생활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사회생활 때문에 바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시기여서 함께 밥 먹고 취미 생활 같이 하고 여행 가는 것이 연애 때보다는 어렵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이제 함께 살긴 하지만 평일에는 아침에 7,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도 각자 운동하고 야근하거나 회식, 출장 등을 가게 되면 실제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말에는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테니스, 골프까지 이제 따로 치게 되면 연애 때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서로 이제 공감대가 없어서 대화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같이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이제 핸드폰만 보거나 유튜브, 인스타 영상 보다가 시간이 다 가기도 합니다. 둘째, 결혼을 하게 되면 만나고 이제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연애 때는 이제 서변호사 만나고 제 친구들 만나고 회사 사람들 만나는 정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 결혼 전에는 이제 부모님 생일 때 안 모이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매번 생일 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2번인데 그것도 시간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평일에도 전혀 시간이 없고 주말도 바쁜데 우선 양가 부모님 식사, 가족 모임, 각자 식구들 연애 때는 연락 안 해도 되는데 결혼하면 이제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모임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저기서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번 부모님, 친척들을 만나면 살 빼라, 건강관리해라, 전화 자주 해라, 야식 먹지 마라,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등등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큰 의미 없는 얘기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한번 해도 연애 때는 이제 둘만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가족 모임이면 회사에서 이제 회식 날짜 잡듯이 누구 참석하는지 다 확인하고 또 식당을 어디 예약해야 되는지 피곤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셋째, 보통 결혼 초기에는 직장 생활도 초반이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한 직장에 계속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직도 하고 직장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직장에서 이제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혼자면 좀 쉬고 여행도 갔다 오고 다시 취업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연애 때처럼 직장을 다니다가 힘들다고 안 맞는다고 그냥 그만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저도 예전에 2013년 12월경에 증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할 때 자녀가 태어나서 친한 임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부양할 가족이 늘었으니까 회사에 더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책임감이 더 확실하게 생기게 됩니다. 넷째, 결혼하면 그래도 이 3가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알콩달콩 연애하고 함께 위기도 극복하고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 3가지 정도는 결혼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좀 아이 위주로 바뀌고 당사자 입장에서 많이 소외되기도 하고 아이 양육할 때는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아이 출산해서 여성분들 엄청 힘들고 몸도 많이 아프고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육아 가정일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왜 도와준다고 얘기하냐 같이 해야지 이렇게 타박을 듣고 그럼 또 육아랑 가정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같이 하는 거냐 이렇게 또 타박을 듣게 됩니다. 연애 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맞다, 좋다, 성격이 잘 맞는다,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하지만 결혼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서로 많이 힘들고 여유가 없게 돼서 사소한 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게 됩니다. 5째, 결혼을 하면 이제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연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하고 부적절한 대화, 만남을 가지면 이제 부정행위가 되고 그럼 상대 여성은 이제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고 외도로 인한 유책 배우자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동성 이성 관계를 포함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이제 만나고 싶지 않거나 관계를 단절하고 싶으면 보통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성격 차이가 있고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혼 소송이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로 이혼이 기각되거나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혼 기각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만약 위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결심한 분들은 위 5가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을 해서도 배우자와 함께 취미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동호회 활동보다는 뭐 헬스, 수영, 테니스, 골프도 배우자와 함께 하고 나중에 아이가 조금만 크면 함께 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니스, 골프 동호회,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서 가정에 소홀하고 또 부정행위까지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혼인생활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이고 아이들도 사실 금방 크고 이제 배우자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서 너무 이제 양가 부모님, 가족 모임에 신경 쓰기보다는 실제 우리 가정에 더욱 집중하고 부모님은 적절히 용돈 드리고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연애할 때 효자 효녀가 아닌데 결혼하고 이제 갑자기 부모님께 너무 잘하고 효자 효녀가 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각자 부모님께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잘하면 되는 거지 결혼했다고 이제 갑자기 180도 바뀌면 좀 그렇고요. 부모님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 없는 분들도 많아서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경제적 책임감이 분명히 이제 늘어나지만 요즘은 이제 맞벌이도 많고 내가 조금 힘들 때 이제 배우자가 서포트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제 혼자 떠안지 말고 위기가 왔을 때 배우자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혼자보다는 극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가정의 위기도 있고 신경 쓸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불편한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산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 때나 결혼을 해서도 좀 상대방 배려하고 서로 이성적인 대화가 되고 주말에는 함께 활동하고 운동, 외식, 여행을 하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 초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